당신은 어떤 특정한 순간이 아닌 영혼이 숨 쉴 수 없는 곳에 머물기로 선택한 그 시간에서 오는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멕시코시티의 조용한 구석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당신은 아픈 침묵, 상처를 주는 말,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들을 정당화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무거움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무언가 잘못되었고 당신이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는 도서관을 장식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엄성을 되찾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을 정상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하면 영혼이 위축되고 에너지가 고갈되어 어느 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깨어납니다. 이 여정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설명할 수 없었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죄책감 없이 경계를 정하고 융기 모든 사람에게서 본 강인함으로 자신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칼 융의 지혜에 충실하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자신의 진실성을 깨닫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빛을 지키기로 선택할까요? 칼 융의 핵심 개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진실을 지키는 자입니다. 윤근 그림자를 우리가 숨기는 우리 안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결점뿐만 아니라 강점, 목소리, 가치까지도 말입니다. 자신을 해치는 행동, 즉 조종, 경멸, 무관심을 용인할 때 그림자는 추방당하고 자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는 당신의 일부가 닫힙니다. 보곳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항상 양보하고 침묵하고 변명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림자를 배신하는 것이고 그 고통은 잠재의식 속에 쌓여 불안, 슬픔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그냥 넘겼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 리마에서 누군가 당신의 욕구를 표현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했을 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사과했을 때였을 겁니다. 칼 융은 이 순간이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신호라고 설명했을 겁니다. 그는 우리가 통합하지 못하는 것은 반복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용납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무의식이 그것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데 이는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칠레 산티아고에 사는 한 여성이 제게 오랫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는 파트너와 함께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려 할 때마다 그는 그녀가 너무 예민하다고 말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들였는지 되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 속에 완벽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판을 계속 정당화하는 대신 그녀는 자존감을 키우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관계를 벗어나 자신의 빛을 찾았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여 고통을 자기의 행위로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윤기 가르친 것처럼 어떻게 그림자와 소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일을 참았던 경험을 적어보세요. 그 순간 나의 어떤 부분이 침묵했는가? 어떤 두려움이나 믿음이 나를 말하지 못하게 막았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상처 주는 말을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쓴 글을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융의 그림자 대화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침묵했던 목소리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이 연습을 해보고 댓글로 여러분이 발견한 것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글은 함께 치유하는 용감한 영혼들의 공동체에 영감을 주기 때문에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할 때 자신을 억압하는 것을 더 이상 참지 않게 됩니다. 칼 융의 또 다른 강력한 원리는 영혼에 대한 배신으로서의 감정 조작입니다. 융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경계를 정하거나 욕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할 때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투사하여 내면의 혼란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당신을 통제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작은 항상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 배려, 심지어 희생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메데인에 있는데 파트너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감정적 협박은 애정의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진실을 억누르는 방식입니다. 자신이라는 사실의 죄책감을 느꼈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친구가 불편한 부탁을 거절해서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 죄책감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을 유리한 위치에 두려는 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영혼의 진실성이 거부될 때 병들고 조종에 굴복할 때마다 무의식이 배신을 감지하여 자신감을 떨어뜨린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달라하라 출신의 한 남성이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가 경계를 정하려고 할 때마다 가족들은 그가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는 이러한 역학관계를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 사랑의 조건부였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굴복하는 대신 그는 사과 없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작은 진정성 있는 행동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가족은 그의 경계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고 그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칼 융은 이 남성이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자신을 일치시킴으로써 조종의 악순환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융이 가르친 것처럼 감정 조작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때 잠시 멈춰서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무엇을 보호하는 걸까? 라고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불쾌하게 한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자신의 편안함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편안함을 지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내 진실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 라고 확언해보세요. 융의 투사 프로젝션에 대한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자신의 목소리와 외부의 조작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시도해보시고 어떻게 되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조작에서 벗어날 때 당신의 영혼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공감된다면 칼 융의 지혜가 당신을 평화를 되찾는 삶으로 인도한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멈추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무료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클릭이 당신의 개인적인 변화를 향한 한 걸음이 됩니다. 우리 중 수천 명이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칼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 즉 침묵의 도구로서의 경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융은 끊임없는 비판, 비아냥 또는 자신을 부족하게 느끼게 하는 태도 등 어떤 형태로든 경멸은 일시적인 결함이 아니라 자존감을 공격하는 감정적 공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충분히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할 때 그들은 단순히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 즉 자신의 단점에 직면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리마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또는 당신은 항상 똑같은 짓을 해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생각을 깎아내리는 동료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경멸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경멸의 눈빛으로 말을 건넨다고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산티아고에서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이 함께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듣고 웃어 웃음을 터뜨렸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 순간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가해진 상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경멸은 인정받을 권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인은 상호 존중을 통해 성장하며 상호 존중이 없다면 어떤 관계도 정서적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테 사는 한 여성은 상사가 회의 중에 끊임없이 자신의 말을 가로차에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왜 자신이 이러한 대우를 감내했는지 되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묵이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대신 그녀는 내 목소리는 소중해 와 같은 내면의 확신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상사는 그녀를 더욱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내면의 그림자를 통합하여 외부의 경멸에 맞서고 자신이 보일 권리를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융기 가르친 것처럼 경멸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말이나 태도로 당신을 더 못마땅하게 만들 때 이 태도는 어떤 내면의 상처를 건드릴까요? 나는 어떤 진실을 지켜야 할까요? 라고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비꼬는 말이 당신을 무가치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충분히 좋지 않다는 두려움을 건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는다와 같은 확언을 적어보세요. 융의 투사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경멸을 자존감을 강화하는 기회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연습을 하고 댓글로 당신이 느낀 것을 공유해 보세요. 경멸을 거부할 때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변혁적 원리는 지배의 한 형태인 배려로 위장된 통제입니다. 융은 누군가가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구실로 당신 대신 결정을 내리거나 우정관계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려 할 때 그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통제 욕구를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대로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이며 당신의 자율성을 희생하면서 내면의 혼란을 피하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이 과달라할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파트너가 그들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고립되어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결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였을 겁니다. 가족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그것이 당신의 미래의 최선이라고 주장했을 때였을 겁니다. 칼 융은 그러한 통제는 보호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을 투사하는 것이며 당신을 자신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에 묶어두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유가 영혼의 성장에 필수적이며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관계는 당신을 본질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티후아나 출신의 한 남성이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파트너는 항상 신뢰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는 이러한 역학관계를 되돌아보며 이러한 통제가 파트너의 사랑이 아니라 불안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굴복하는 대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이 될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쉽지 않았지만 그의 파트너는 그를 더욱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칼 융은 이 남성이 자신의 개성화 과정에 맞춰 스스로를 조정함으로써 자율성을 보호했다고 말했습니다. 융이 가르쳤듯이 돌봄으로 위장된 통제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결정을 통제하려 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나 욕구를 드러내고 있을까? 나는 내 자유를 얼마나 희생하고 있을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더라도 나는 내 자율성을 지키기로 선택했다와 같은 다짐을 적어보세요. 융의 개성화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당신이 개인의 힘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직접 실천해보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통제를 거부할 때 비로소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가스라이팅이 현실을 왜곡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융은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당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모든 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다고 설득할 때 그들은 당신의 내면의 진실의 근원인 무의식과의 연결을 공격하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을 직관에서 분리시켜 취약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마이애미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파트너가 분명히 비명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바람에 당신은 자신의 기억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보곳에서 친구가 당신의 말에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당신이 그의 말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던 때였을 것입니다. 칼 융은 그 순간이 오해가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사람의 그림자를 투사한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직관이 신성한 심령 기능이라고 믿었고 직관을 의심하게 만들면 내면의 나침반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티아고에 사는 한 여성은 파트너가 약속을 어길 때마다 항상 부인해서 자신이 과장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일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기를 다시 읽은 후 그녀는 가스라이팅의 패턴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계속 의심하는 대신 파트너에게 사실을 직접 이야기했고 파트너가 변하지 않자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자신의 내면의 진실과 일치함으로써 직관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윤기 가르친 것처럼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할 때 마치 객관적인 목격자처럼 당신이 느꼈던 것과 일어난 일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 진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일까? 왜 나 자신을 의심해야 할까? 나는 내 직감을 믿고 내 현실은 진실이다 라고 확신해 보세요. 융의 무의식과 연결되는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시도해보고 어떤 발견을 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가스라이팅을 거부할 때 당신의 진실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강력한 원리는 내면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융은 꿈, 열정, 감정이 영혼의 신성한 표현이라고 가르쳤으며 누군가 이를 무시하거나 축소할 때 온전히 존재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은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묘한 말, 무시하는 듯한 웃음 또는 끊임없는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바랑키아에서 열정적으로 개인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냥 내버려둬 라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꿈이나 감정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 리마에서 가족에게 열정을 쏟는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안전한 곳을 찾는 게 좋겠어 라고 대답했던 때였을 겁니다. 칼 융은 이러한 종류의 인정받지 못함은 단순히 지지의 부족이 아니라 성장하고 싶어 하는 당신의 부분을 부정하는 영혼의 상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혼이 성장하려면 인정이 필요하며 이를 부정하는 모든 관계는 당신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테에 사는 한 남성이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파트너가 항상 자신의 예술을 놀려대서 그림 그리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는 왜 열정을 포기했는지 되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파트너의 실패는 자신이 충분히 훌륭하지 못하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침묵하는 대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자신의 작품을 가치 있게 여기는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칼 융은 이 남성이 자신의 개성화 과정에 자신을 일치시킴으로써 내면 세계를 보호했다고 말했습니다. 융의 가르침처럼 내면 세계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의식을 하나 소개합니다. 열정을 느끼거나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3가지를 적어보세요. 각 항목에 대해 누가 이것을 깎아내렸을까? 오늘 나는 이것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 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열정에 10분을 바치는 것처럼 작은 행동을 해보세요. 융의 진정성에 대한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당신이 내면의 자아와 다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시도해 보고 어떤 느낌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꿈을 지킬 때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니까요. 칼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지속적인 공감 부족이 정서적 단절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융은 공감이 영혼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가르쳤으며
누군가가 당신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계속해서 무시할 때 그들은 당신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공감 부족은 가끔씩 발생하는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신호이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티후안에서 친구와 깊은 슬픔을 나누고 있는데 그가 당신을 위로해 주지도 않고 화제를 돌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서적 지지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산티아고에서 파트너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다지 큰 일은 아니야 라고 말했던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러한 공감 부족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단절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공감 없이는 진정한 연결이 없고 단지 욕구만 교환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혼은 치유되기 위해 타인의 눈에 보여야 한다고 믿었고 공감이 없는 관계는 감정적으로 투명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애미에 사는 한 여성은 파트너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 주지 않고 항상 그의 문제라고만 말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이러한 역학관계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격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공감해주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결국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감정 에너지가 스스로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자신의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는 관계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보호했다고 말했습니다. 융이 가르친 것처럼 공감 부족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에 감정을 공유했는데 공감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그 순간 나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 지금 어떻게 나 자신에게 그것을 줄 수 있을까? 라고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귀 기울여 듣고 싶다면 이해받고 싶었어요. 오늘 나는 연민을 가지고 나 자신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은 진짜야. 라고 말하듯이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보세요. 융의 정서적 연결에 대한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자기 공감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실천하고 댓글로 느낀 점을 공유해 주세요. 스스로에게 공감을 표현하면 공감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칼 융의 또 다른 핵심 원리는 감정적 무책임의 패턴으로서 반복되는 배신입니다. 융은 변화 없이 사과하는 것은 진화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을 발목 잡는 전략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군가 같은 행동으로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실수였다고 확신시킬 때 당신은 실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풀리지 않은 그림자에 갇힌 것입니다. 이러한 배신은 단순한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과 당신에 대한 헌신이 부족함을 반영하는 악순환입니다. 당신이 보고태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파트너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 당신은 공허한 약속만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고도 감사하지 않았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과달라할에서 친구가 진심인 것처럼 들리는 사과를 하며 당신을 거듭 실망시켰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결코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칼 융은 그러한 배신은 단순히 헌신의 부족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갈등에 직면하는 데서 비롯되며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사과는 그저 말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리마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의 파트너가 여러 번 바람을 피웠고 항상 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는 왜 이러한 배신을 용인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과를 계속 받아들이는 대신 그는 관계를 끝내고 자존감을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욱 진실된 관계를 찾았습니다. 칼 융은 이 남자가 자신의 가치에 맞춰 자신을 정렬함으로써 배신의 악순환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융의 가르침처럼 반복되는 배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연습을 해보세요. 사과를 받아들인 순간들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각 순간마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을까? 지금 나는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신뢰를 지키는 관계를 선택한다와 같은 다짐을 적어보세요. 융의 패턴 분석 방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배신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직접 실천해보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배신을 거부할 때 신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강력한 개념은 감정적 착취의 한 형태인 자급자족으로 위장한 이기심입니다. 융은 누군가가 주기는커녕 받기만 하고 관계에 있을 때 항상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한다면 당신은 평등한 관계에 있지 않고 감정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이기심은 단순히 호혜성의 부족이 아니라 배려하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의 그림자가 투영된 것입니다. 마이애미에서 당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결코 함께하지 않는 친구와 끊임없이 계획을 세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항상 더 많이 주는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산티아고에서처럼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이 항상 곁에 있어 주기를 기대했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결코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불균형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착취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통합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관계는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며 상호성이 없다면 당신의 영혼은 고갈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티완에 사는 한 여성은 자신이 항상 누군가와 우정을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고 지지해 주었죠.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왜 자신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경계를 정하고 연락을 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정은 식었지만 그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자신의 가치에 맞춰 자신을 정렬함으로써 에너지를 지켰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융이 가르친 것처럼 감정적 이기심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70% 이상을 주고 있다고 느끼는 관계들을 나열해 보세요. 각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많이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보답을 구하거나 투자를 줄입니다. 와 같은 행동을 적어보세요. 융의 에너지에 대한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감정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연습을 하고 댓글로 어떤 점을 발견했는지 공유해 주세요. 이기심을 거부할 때 당신은 당신의 관대함을 존중하게 됩니다. 칼 융의 또 다른 원리는 끊임없는 비꼬는 것이 수동적 공격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융은 비꼬는 것이 대화에서 일상이 되면 유머가 아니라 억눌린 경멸의 표현이며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고 스스로를 작고 의심스러운 존재로 느끼게 하며 상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바랑키아에서 당신이 하는 모든 말에 마치 당신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비꼬는 댓글이 달리는 대화를 상상해 보세요. 비꼬는 말투가 당신을 상처 입혔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보고태에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성격을 흘리려고 비꼬는 어조로 말했고 그로 인해 당신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칼 융은 그러한 비꼬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것이며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경멸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방법을 찾고 비꼬는 말이 바로 그러한 방법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리마 출신의 한 남성이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상사가 항상 그의 업무를 비판할 때 비꼬는 말투를 써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는 왜 그토록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비꼬는 말이 자신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을 자극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묵하는 대신
그는 명확하게 대답하며 직접적인 피드백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는 어조를 바꾸었고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칼 융은 이 남자가 비꼬는 말을 자신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기회로 삼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윤기 가르친 것처럼 끊임없는 비꼬는 말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공감되는 비꼬는 말과 그 말이 어떻게 공감되는지 적어보세요. 이 말은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었을까? 나는 어떤 진실을 지켜야 할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당신의 생각을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와 같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적어보세요. 융의 투사 분석 방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에세이는 비꼬는 말을 자신의 진실을 옹호할 기회로 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에세이를 시도해보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비꼬는 말을 거부할 때, 비꼬는 말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존중을 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칼 융의 또 다른 근본적인 개념은 침묵의 폭력의 한 형태인 정서적 무관심입니다. 윤근 체계적인 방치는 중립적이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번영하기 위해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방치는 영혼을 조각내는 행위입니다. 누군가 침묵으로 당신을 벌하거나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척할 때 그들은 단순히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에 대한 당신의 욕구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달라할에서 답장받지 못할 메시지를 보내고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을 감정의 늪에 빠뜨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관심 때문에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마이애미에서 가족 구성원이 말다툼 중에 당신을 무시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던 때였을 것입니다. 칼 융은 그러한 무관심은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서적 연결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는 사람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투사일 뿐입니다. 그는 연결이 영혼의 건강에 필수적이며 연결이 없으면 감정적으로 파편화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테 사는 한 여성은 자신의 파트너가 매번 다툰 후 며칠 동안 침묵을 강요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이러한 무관심의 영향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구걸하는 대신 그녀는 스스로에게 사랑으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주목받을 자격이 있어. 파트너에게 따져 물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녀는 관계를 끝냈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자신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관계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융이 가르친 것처럼 감정적 무관심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의식을 하나 소개합니다. 고의로 무시당했던 상황을 적어보세요. 이 상황이 내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내가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런 다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여기 있다라는 자기의 편지를 쓰는 것처럼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행동을 해보세요. 융의 연결에 대한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감정적 존재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연습을 하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무관심을 거부할 때 당신은 주목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칼 융의 지혜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부터 조종을 거부하는 것, 경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부터 무관심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 것까지 각각의 원칙은 우리를 근본적인 진실로 이끕니다.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신성하며 자유롭게 숨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본질을 보호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단순히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진정한 삶에 대해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리마에 사는 34세 여성 아나는 수년간 파트너의 냉소적인 말과 침묵으로 자신을 조종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융에게 영감을 받은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하며 자신의 그림자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녀는 스스로에게
나는 남의 눈에 들 자격이 있어 라고 다짐했습니다. 치료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관용이 어린 시절, 즉 사랑을 희생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경계를 정했을 때 파트너는 저항했지만 아나는 굴하지 않았고 결국 떠났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관계 속에서 그녀는 명료함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며 윤기 자신에게 개성화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믿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견하세요. 그리고 경계에 대한 댓글도 읽어보세요. 자신을 상처 입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면 곧 만나요.